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사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8월 22일 83회차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상단에 보시면 해커스 중국어에서 매달 제공해드리는 적중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총평 강의와 그리고 적중 예상 문제까지 마지막으로 잘 정리해 보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8월 20일 시험 어떠셨습니까? 제가 수업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우연히 길을 가는데 한 하우님이 선생님, 오민경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딱 봤는데 제가 아는 척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인사를 해요. 자기는 매일 저를 봤대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저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인강으로만 듣다가 아니면 무료 강의로만 듣다가 이렇게 총평 강의로만 보다가 꼭 인사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늘 시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7월 총평에서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완전 겁먹고 왔어요. 근데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7월보다는 쉽던데요? 괜찮던데요? 라는 얘기를 듣고 이번 달에는 좀 괜찮았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안심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듣기는요, 항상 듣기는 일부분이 제일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3부분이 괜찮았던 것은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보통 23문항, 24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이번에 17문항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상태 상황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보기에 지문이 길잖아요. 근데 적게 나왔기 때문에 다소 용이했겠죠. 그래서 전체 난이도는 중 정도 보시면 돼요. 자, 독해. 제일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독해인데 독해 제2분 A, B, C 어순 배열이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지문이 길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렸을 것 같다라는 그 느낌 하나. 그리고 마지막 쓰기는요. 지난달엔 진짜 어려웠어요. 한 문제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10문제 중에 9문제 다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급 공부하시면서 어떤 품사 위주로 많이 보세요? 동사. 동사가 제일 중요해요. 이번에 쓰기 제1부분에서는요. 형용사 수로문 나오지 않았고요. 특수문형 받자문 빼자문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뭐 나왔냐면 오로지 동사 수로문에 관련된 문제만 10문항 나왔어요. 그러면 열심히 단어 외웠고 특히 동사 수로문 중에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이 되게 많다라고 쌤이 강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 집중적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쉽게 용이하게 풀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었는데 한 문항 정도 조금 헷갈렸기 때문에 선생님 오늘 가지고 왔고 쓰기 제2부분은 10일 완성 쓰기 강의와 해커스 교재에서 워낙 적중률이 높으나 주의해야 될 건 3월에 나왔던 기출문제, 5월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또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반기 시험을 보시기 전에 반드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아마 선생님은 이 멘트는 매달 총평 강의에서 강조해 드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3개월, 6개월, 근데 되면 1년 거 선생님 총평 강의 매일 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연히 만난 선생님한테 용기 내서 인사해 주신 그 학우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매일 봤대요. 여러분들도 매일 보면서 좀 단어에 대해서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어휘들과 나왔던 표현들이 다른 영역에 나오니까 이 총평 강의가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듣기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듣기는 중요한 건 저랑 총평 강의 하기를 하실 때 요런 제시어들 있잖아요. 일단은 속으로 제시어를 읽는 연습과 그리고 빨리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연습들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상태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17문항과 구체적인 동작에 관련된 문제가 10문항 나왔어요. 보통 구체적인 동작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술목 구조잖아요. 그래서 좀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3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좀 쌤 저는 어려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휘 부분이 좀 다소 어려웠기 때문에 어렵게 와닿았을 거예요. 그것을 배제한다면 어휘가 좀 탄탄하게 다져졌다. 그러면 바로 듣고 정답을 잡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었거든요. 자, 그러면 보실게요. 술목 구조가 나왔습니다. 초콜릿을 증정하다, 선물하다, 송, 巧克力. 선생님이
이거 지금 정답 가지고 왔어요. 손님을 시인구크 매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행사를 하나 하십시다. 그러면 100위안을 사면 초콜릿 선물해 주는 걸로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행사를 계획하려고 합니까? 초콜릿을 선물하다. 송치오클리. 듣기의 핵심은 듣기 전에 반드시 선택지에 있는 보기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먼저 해석을 하시고 바로 나오면 바로 체크를 해 놓으시면 쉽게 문제 풀어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没有空. 여러분, 콩,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거는 아실 거예요. 没有时间. 뭐죠,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라는 표현을 현지에서는 콩, 거기다가 얼자를 많이 붙여서 콩 이런 표현. 그래서 요즘에 너무 바빠서 没有空收拾房间. 방을 치울 시간이 없었어. 틈이 없었어. 여유가 없었어. 라고 해서 没有空 이런 식으로 제시어가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자, 원래 건물 안에서는요,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화장실에서 지금 담배 냄새가 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화장실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킬 것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화장실을 검사하다. 역시 지문에 나왔다라는 거죠. 检查洗手间. 여러분 이번 달에요. 화장실이 세 가지의 표현이 나왔어요. 일단은 洗手间은 아실 거예요. 다른 우리 일치불일치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이 화장실에 또 다른 표현들이 뭐가 나왔는지 좀 주의해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상황과 구체적인 동작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니 그리고 듣기 에서는 이 부분과 3부분, 남녀가 한 번씩 주고받는 대화문과 남녀가 두 번씩 주고받는 대화문에서 점수를 제일 쉽게 용이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듣기가 다소 어렵다. 그러면 쉬운 내용들, 접근하기 쉬운 부분들을 먼저 공략하십시오. 그래서 듣기 이 부분과 3부분을 많이 듣고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부분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선생님이 오늘은 전체 지문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치불일치를 판단하는 문제는요. 바꿔서 나오는 내용으로 일치하거나 상반되는 내용으로 나와서 불일치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확인해 주셔야 될까요? 제시어 확인해 보십니다. 해석해 보실게요. 说话人不同意 끊어주고 우리는 지금 듣기 영역이지만 정확하게 해석을 먼저 잘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화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동의하지 않을까요? 아들이 儿子在冰上 얼음 위에서 노는 것을 보세요. 아, 쌤, 제가 듣는 것만 트레이닝 했는데 먼저 제시어를 정확하게 이해와 해석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화자가요. 아들이 얼음 위에서 노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듣기 전에 먼저 해석하고 그러면 우리 지문 한번 읽어보실게요. 儿子快回来. 아들 빨리 와. 现在进入刚进入冬季. 지금 어디에 진입했어요? 겨울철이 된 거예요. 겨울철에 진입이 돼서 河面上的冰还不够厚. 이 단어가 듣기 일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요? 강 위에 있는 얼음이 충분히 두껍지 않아. 그래서 첫 번째 단서는요. 还不够厚. 그래서 在上面玩太危险了. 위에서 노는 것이 너무 위험해. 그럼 여러분 두 가지 제시어를 잘 들어보실 수 있어야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不够厚, 충분히 두껍지 않아서 얼음이. 그래서 거기서 노는 거太危险. 그러면 이 화자는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바꿔서 나눈 표현으로서 不同意 그렇다면 일치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의 내용들을 다 듣기보다는 중요한 키워드를 빨리빨리 체크해낼 수 있도록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듣기 들으실 때 무조건 잘 끊어 읽기 그리고 큰 소리로 따라 읽는 연습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실까요?
说话人还没联系到张教授. 먼저 제시어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화자는요, 장 교수님에게 아직 장 교수님과 연락을 닿지 못했습니다.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요, 还没联系到. 그러면 정말 이 지문에서는 이 화자가 장 교수님과 연락이 닿았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들어갈게요. 我找张教授有急事. 제가 장 교수님을 찾는 데는요, 有急事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可他不在办公室. 그런데 그가 사무실에 계시지 않고 打他电话也一直占线. 그 사람의 전화로 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도 一直占线, 계속 통화 중입니다. 占线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你知道还能怎么联系到他? 혹시 당신 어떻게 하면 그와 연락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나왔어요. 不在办公室 첫 번째, 占线 두 번째, 还能怎么联系到他? 어떻게 하면 그와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시어들을 통해서 그 사람과 교수님과 연락을 닿았어요? 연락이 닿지 못했어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치, 불일치, 일치. 제시어에 还没联系到张教授라고 나왔기 때문에 일치함을 할 수 있겠죠. 전부 다 해석했는데 불일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키워드만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연습한다. 너무 중요해요. 자,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考试过程中不能上厕所. 여러분 해석하셨어요? 厕所가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얘들아 화장실이 시소지엔이다. 그런데 화장실을 위생칸이라고 해서 웨이성지엔이라고도 많이 해. 그런데 옛날에 우리 변소라는 말 썼잖아. 옛날에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그래서厕所. 그래서 오늘 화장실에 관련해서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厕所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표현이에요. 요즘 중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시소지엔이나 아니면 웨이성지엔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함정. 이런 거 알아요?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거죠. 시험 중에는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화장실을 상이 오르다 가다. 화장실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일치불일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시험 중에는요. 화장실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제시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 제시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A는 B로부터 아직 얼마 남아있다. 거리의 간격, 시간의 간격. 원래는 뭐가 나와요? 리가 나와야 돼요. A, 리, B, 요. 시간의 격차 아니면 거리의 간격. 그런데 지금 뭐 나왔어요? 주율이 나왔어요. 그래서 끊어읽기 하실게요. 现在距离考试开始还有10分钟 이렇게 끊어읽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는요. 시험이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아직 10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考试过程中禁止离开考场 뭐라고 했어요? 시험 과정 중에는 시험 중에서는요. 이 시험장을 함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禁止离开考场이니까 함부로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첫 번째 단서 禁止离开考场. 그러므로 需要去卫生间的同学 화장실에 갈 필요가 있는 학생들은요. 快去快回 얼른 가거나 빨리 돌아오세요. 其他同学请在自己的座位上坐好. 다른 학생들은요. 자기 자리에서 잘 앉아주세요. 여러분 뒤에 거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불필요한 성분도 계속 집중해서 들으니 10문제 일치, 불일치를 딱 끝내고 나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분을 자세하게 듣지 마. 빨리 키워드만 잡을 수 있도록 연습해. 그런데 뭐가 중요한 키워드인지 안 들려요? 어휘 부족일 거예요. 禁止离开 이런 포인트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중에는요. 화장실 갈 수 없어요. 맞습니다. 일치로 판단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형들이 다음 달에 혹은 하반기 시험을 보실 때 A, B, 요 공리나 A, B, 요 시간의 격차 이런 내용들은 너무 중요한 문형이거든요. 그래서 비단 듣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독해나 쓰기 영역에도 나오니까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치하는 문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불일치하는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해석해 보실게요. 说话人后悔把裙子扔了. 여러분 일단은 정확하게 끊어 읽는 것과 해석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화자가 치마를 버린 것을 허호이, 이번에 허호이 나왔거든요. 쓰기 제 일부분을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예요. 화자가 치마를 버린 것을 허호이 후회합니다. 그러면 진짜 치마를 버렸냐 아니면 어떻냐 치마의 상태를 잘 들어보시면 되겠죠. 자, 쌤이랑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这条裙子, 이 치마 말이야. 我已经穿了3年了. 선생님 어떻게 러가 2개가 있습니까? 왜 안 됩니까? 이 2개의 러는 현재까지 지속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치마 말이지 내가 3년째 지금도 입고 있는 거예요. 내가 3년째 입고 있는데 尽管有些旧, 좀 비록 낡다, 오래되긴 했지만 但穿起来非常舒服, good. 입으면 뭐하다? 굉장히 편해. 그러면 버렸어요. 입으면 편한데 버렸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단서 穿起来非常舒服,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所以我一直留着, 내가 계속 남겨놨어. 딱 상반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불일치. 그래서 일치, 불일치를 판단하는 예문에서는 무조건 지문이 깁니다. 보기가. 이 보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정말 치마를 버린 것을 후회했을까요? 아니요. 치마 안 버렸어요. 정반대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불일치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说话人伤心了一晚上. 그러면 상신이 뭐죠? 상심했다. 이 화자가 저녁 내내 상심했습니다. 그러면 상신의 포인트를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들어갑니다. 昨晚我和弟弟看了, 봤대요. 어제 저녁에 나와 남동생이 一部功夫电影. 이功夫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 무술 영화를 봤대요. 电影实在是太精彩了. 부정적인 색채를 이야기하냐. 긍정적인 얘기를 하냐. 이런 것들을 잘 들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电影实在是太精彩了. 영화가요. 너무 멋졌대요. 일단은 좋은 얘기야. 그래서 상신하고는 거리가 멀 거예요. 精彩, 멋졌고요. 그래서요. 看完我们聊了很久. 보고 나서도 바로 자지 않고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그 영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화를 봤는데도 그 기분이 가시지 않고 兴奋的, 여러분 정도보호가 듣기와 독해에서는 더 뒤에 이렇게 복잡한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兴奋的, 흥분한 정도. 我一晚上都没睡着觉. 没睡着觉.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저녁 내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요런 것들을 바로 솔직히 칭차에만 들어도 되고 싱펀도만 들어도 쌍시는 아닐 거예요. 요런 식으로 접근해 주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치, 불일치, 불일치로 판단할 수 있어. 요렇게 접근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내용들을 다 들으려고 하지만 중요한 키워드를 잡을 수 있도록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실까요? 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다른 영역이 또 나올 거예요. 자, 꼭 외우세요. 重来부. 여태껏 뭐뭐 하지 않는다. 그럼 해석해 보실게요. 说话人从来不买那种葡萄. 이 화자는요. 여태껏 그런 종류의 포도를 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葡萄가 나오는지 들으셔야 되겠죠? 这种葡萄稍微有点贵. 여러분, 稍微有点이 쓰기지 일부분에 이렇게 분리돼서 나와요. 그래서 해커스 교재 합격비책 쓰기 영역 4번에 보면 부사와 부사가 연용되는 부사를 딱 정리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묶으면 그냥 稍微有点은 귀에 꽂힐 거예요. 이 포도가 약간 조금 비싸긴 하지만 但是 여러분 형용사 상태 2개 병렬할 때 어떤 접속사 쓸 수 있습니까?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다. 요 A, 요 B.
그래서 이 포도가요. 좀 비싸긴 한데요. 요 따, 요甜, 달고 맛있대요. 그래서 家里的 그 뒤에 거 들을 필요 있어요? 저는 안 들어요. 家里的孩子和老人都很爱吃. 집에 있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어른들이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한대요. 안 들어도 돼, 버려. 그래서 所以我偶尔会买一些.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 들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我偶尔 종종 때때로 가끔 会买一些 조금은 삽니다. 이렇게요. 从来不买 여태껏 사지 않습니까? 아니요. 偶尔会买一些가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따, 불일치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께서 이런 전체 내용을 들었을 때 내가 왜 듣기 일부분이 제일 어려웠으며 듣기도 무조건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듣기 영역 공부하시기 전에 제가 반드시 어떤 영역을 충분히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해석 능력, 독해 능력으로 독해 영역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 오셔야지만이 듣는 것도 되고 해석도 되고 중요한 키워드도 선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듣기 제 1부분을 좀 다소 어려워하시기에 전체 예문을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부분 일치, 불일치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부분, 3부분에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동작 혹은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절대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섹션 너무 중요합니다. 듣기 일부분 어려워. 그러면 거기서 한 6개 정도, 7개 정도만 맞춰주면 돼. 그러면 이 부분이 15문항이에요. 3부분이 단문 빼고 10문항이에요. 그러면 15개 10문항 25개에서 이제 합격 60점 이상, 70점 이상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합격하려면 최소 듣기는 60점에서 75점 정도는 나와야 돼요. 최소. 그러려면 1부분 15개, 2부분 15개, 3부분 10개, 25개는 좀 여기서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역시 전체 내용을 안 들어도 되니까. 근데 보기가 4개잖아요. 빨리 요 아이들을 해석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해주셔야 돼요. 자, 화면 보세요. 선생님 지금 전부 다 정답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이번에 2부분하고 3부분이 바로 들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었지만 뭐가 어려웠다고 그랬어요? 제시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정한 4급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휘를 확보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정답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비자 어떻게 됐어? 아, 내가 인터넷상에서 지금 신청해서 이미 통과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비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를 했습니까? 인터넷상에서 처리를 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在网上办的. 반이란 단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아, 비자는 인터넷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아빠 새로 산 에어컨 어때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비에 딜러 나왔어. 여러분 말도 꺼내지 마. 이 말은 좋을 때 써요? 안 좋을 때 써요? 안 좋을 때 써요. 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수리하는 기사님이 2번이나 왔었어. 그러면 새로 산 에어컨에 대해서 아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답 뭐예요? 뽀마니. 쌤이 설명해주면 이렇게 쉬운데 왜 나는 안 들릴까요? 어휘 때문에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요런 부분의 어휘들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회의가 좀 있으면 이제 들어갈 건데 상반기의 모든 이제 계획을 다 완성을 한 거지. 아, 그러면 이번 회의 때 상반기 모든 계획을 우리 다 완성했으니까 보너스 상여금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희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너스를 좀 줘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보너스를 주다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상여금을 주다. 이거는 회사의 입장인 거야. 그래서 바라다 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월급을 주다, 내 입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파, 공스, 보너스를 주다, 보너스를 받을 때 파, 장진. 해석이 안 됐죠. 보기 단어를 몰랐습니다. 요런 거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너스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 또 파장진 요런 포인트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슈퍼는요. 비닐봉투
유료입니다. 돈 내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슈퍼의 비닐봉투에 관해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需要付钱. 돈을 지불해야 된다. 아, 맞네요. 쌤, 이게 정답이었는데 저는 이 정답을 해석도 못했어요. 돈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런 사급 필수 어휘를 일단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이렇게 지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需要付钱.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 부분 상부분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의사쌤이 나오셨어요. 저희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먼저 조급해하지 말고. 그러면 이 여자는 딸아이인 것 같아요. 이 여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급해하지 말라고 의사쌤이 얘기했잖아요. 조금만 상황을 지켜보십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비해지 나왔으니까 정답은 뭘까요? 비해저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볼까요? 야, 너의 집의 이 꽃은 이 계절에도 꽃을 피우니? 라고 하니까 두 가지 조건만 되면 된대요. 요양광, 햇빛이 있거나 아니면 온도가 적절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꽃을 피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으면 꽃을 피웁니까? 제시어에 온도가 적절하다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였습니까? 햇볕이 있다, 햇살이 있다. 양광 같은 거는 7월 달에도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워주실 수 있어야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와, 당신 진짜 피아노 잘 치네요. 그러니까 독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요? 독하겠는데 이렇게 잘 쳐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남자는 어떻습니까? 피아노를 칠 줄 안다? 그래서 호의 당깡친. 자, 여러분, 이렇게 듣기에 나오면요. 지금 8월 시험이잖아요. 9월이나 10월이나 11월에 한 사람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게 쓰기제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가 피아노를 칠 줄 안다? 아니면 피아노 치는 정도가 훌륭하다? 어쨌든 피아노 치는 그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예문을 최소한 하나를 외워놓고 문장을 완성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총평 강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1알에 나왔던 것은 그 다음이 됐든 다다음이 됐든 나올 수 있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피아노를 칠 줄 안다. 호의 당, 깡친까지 정리할게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라고 하니까 듣던 여자가 너 그 여자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용감하게 얘기해 라고 했어요. 용감하게 얘기했는데 거절하면 어떡해? 괜찮아, 일단은 얘기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에게 제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감하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라. 이게 보기의 정답이었어요. 용관说出爱. 용감하게 말해. 사랑하는 것을. 용간 소추 아이 요런 게 정답으로 잡아보실 수 있어야 했습니다. 쌤요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2부분이었어요. 듣기. 자, 3부분의 10개에서는 이런 게 나왔어요. 야, 너 이렇게 우수한데 취업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는 그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만 뽑아 라고 하니까 아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 한번 시시칸 시도 한번 해봐.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기 해석하세요. 부족하다, 경험이. 이런 술목 구조를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缺少经验, 缺少经验, 缺少经验. 요런 게 정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오뽀 조깅을 한 거예요. 야, 너 온몸에 다 땀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깅을 하느라 몇 달 동안 했어? 한 달 정도 했어. 계속 할 거야? 나는 계속 하고 싶어. 라고 했어요. 여자가 희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一直坚持, 坚持下去. 이런 단어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못 들어도 되지만 그 단어가 언급된 건 딱 보기를 보고 체크를 해놓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4개의 보기를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연습을 꼭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보기에 정답이 있어. 기억하세요. 자, 동물원에 갑니다. 나 동물원 가서 판다 봤다? 그러니까 나는 호랑이 보는 거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는 판다가 더 좋더라. 남자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는 아쉽게도 판다가 잠을 자고 있었어 라고 했어요. 여자는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칸, 시옹마오. 여러분 여기서 쌤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몇 개월 전에
호랑이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호랑이가 나오면 기가 막히게 판다가 나와요. 그래서 쌤이 아까 그랬잖아요. 피아노 치고 있는 그림 하나 외워. 그리고 호랑이나 이런 판다가 나온 그림 하나 외워. 이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설령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대한 그림을 쓰기체 이 부분에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꼭 하반기 시험 보실 때는요. 피아노 치고 있는 그림이나 혹은 판다에 관련된 그림은 꼭 암기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중요한 것들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듣기를 위한 공부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영역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너 왜 요즘에 도처에 방을 찾으러 다녀? 라고 하니까 원래는 이사 계획이 없었어. 근데 집주인이 더 이상 임대를 하지 않는데, 임대를 주지 않는데 이게 정답이었는데 이 단어를 모르네요, 여러분. 그래서 임대하다 쭉. 왜? 친척한테 방을 빌려준대 라고 했어요. 그래서 房东不租了 이게 정답이었어요. 집주인이 더 이상 임대를 하지 않는다. 房东不租了 이런 것들을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 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 중국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표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이어서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표를 작성하다 요런 정답. 이런 표를 작성하다는 과거에 2019년까지는 되게 많이 안 나왔던 제시어예요. 근데 2020년부터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외워주실 수 있어야 돼요. 표를 작성하다 填报名表填报名表填报名表맞네. 내가 또 아직까지 TN을 제대로 몰랐네. 보고도 모르는데 그걸 들을 수 있다고요? 절대로 안 돼요. 한자를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 팩스기 어떻게 다뤄요? 저기는 설명서 좀 봐요. 설명서가 외국어로 돼 있어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빨리 번역기 돌려봐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자는 무엇을 할까요? 이 설명서를 번역하려고 한다. 이 파니는 7월에 독해제 1부분에 나왔던 제시어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연결이 됩니다. 기본적인 어휘는 꼭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설명서를 번역한다. 파니, 수어밍수, 파니, 수어밍수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듣기 1부분, 2부분 쌤이 중요한 키워드만 가지고 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듣기 문제를 정확하게 잘 풀어내시려면 항상 선택지에 있는 무엇을 확인해 주셔야 될까요? 보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듣기 일부분에서는요. 일치, 바꿔서 나오는 것으로 일치, 상반되는 것으로 불일치. 그래서 거의 5대5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 위주로 공략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이 부분하고 상부분은 상태와 동작에 관련된 내용 나오니까 전체 내용을 다 듣기보다는 수로 위주로 핵심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사무실에서 있을 일 아니면 새 집을 구하는 등등에 대한 상황별로 주제별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아마 그 단어가 같이 쓰일 수 있는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간단하게 정답을 잡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통 제시어까지 넣어드렸으니까 우리 강의, 총평 강의 보시면서 큰 소리로 따라 읽는 연습들 그리고 해석하는 부분들까지 듣기 스크랩이라고 하더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독해는 보통 동사, 명사, 형용사가 나와요. 그런데 쌤이 보니까 2020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동사, 명사, 형용사는 그냥 기본적인 품사예요. 기본적인 품사에다가 플러스 뭐가 많이 나오냐면 부사가 많이 나와요. 저는 부사를 진짜 매력적인 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부사가 딱 들어가는 순간 문장이 생동감이 넘쳐요. 말하는 사람의 어감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리얼 중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이 부사를 잘 활용해 주셔야 되니까 이제는 2020년과 2021년 중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중국어 회화를 잘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서도 이런 부사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몇 개월 계속
지난달도 마찬가지지만 부사인 거 몰라서 어순별 틀렸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부사가 10개 중에 3개가 나왔어요. 10개 중에 3개라는 것은 엄청난 이 출제율이에요. 그래서 부사까지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나오는 족족이 설령 못 적는다 하더라도 요 어휘가 부사다 정도는 인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독해서 1부분에 빈칸 채워넣는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번에 형용사 안 나왔어요. 동사하고 명사 나왔고 부사 나왔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구나. 자, 그럼 화면 보시면서 한자 읽는 연습하고 의미 파악해 볼게요. 자, 지어아오. 여러분 지어아오의 사전적인 의미는 뭡니까? 거만하다. 교만하다. 니 비에 타이지어아오. 너 그렇게 거만해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 뭐가 나왔냐면 간다오 지어아오가 나왔어요. 거만함을 느끼다? 아니요. 이 지어아오가 자랑, 긍지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기다 간다오 지어아오. 그가 전국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반의 학생들이 간다오 지어아오. 그래서 앞에 간다오가 나오면 무조건 긍정적인 의미예요. 자랑스럽게 여기다. 간다오 지어아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실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자, 요 단어 뭡니까? 증가하다,增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해하다, 误会 놀라다, 吃惊 기억하세요. 요런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면 쓰기 제1부분으로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간다오 지어아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놀라워하고 있는 그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휘 외우셔야 되고요. 동사였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명사 나왔습니다. 적어도 명사는 딱 보면 읽고 의미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직업 들어갑니다. 职业. 교통은요. 지하오통. 와우. 인상은 꼭 사급 필수 명사였죠. 인상 요런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사 나옵니다. 특히, 尤其. 여러분 尤其는요. 그 뒤에 특히는 말이야. 尤其是 요렇게 많이 나와요. 나랑 아빠랑 되게 많이 닮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 尤其是鼻子, 특히 코하고 입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실 앞에 빈칸이 있었으니까 부사 들어가면 돼. 근데 자주 쓸 수 있는 형태 알고 가면 더 좋았고요. 尤其 특히 이런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아까 稍微有点 외웠으면 바로 문제 풀 수 있었고 지난달 7월에 빈 캐리어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가르쳐드린 정답은 이 캐리어가 빈 거라서 확실히 가볍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셨어요? 확실히가 쌤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또 독해 제1부분에 확실히 确实 이렇게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해 제1부분은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자주 나오는 어휘를 먼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주의하세요. 쌤이 생각할 때 이제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접속사의 호응 구조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인 결과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앞뒤의 문맥상의 흐름이겠죠. 그 다음에 또 보편적으로 한 3문항 정도 나오는 게 GC 대명사의 사용 등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게 지문의 길이가 좀 가면 갈수록 길어진다. 그래서 지문이 짧은 것보다는 당연히 처음에는 짧은 거 위주로 공부하지만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 긴 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시간 배분 연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어려워서 여기서 시간을 확 들이면 3부분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길어도 빨리빨리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3부분 볼게요. 다양한 문제를 주제별로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양한 거는 해커스 교재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꼭 나오는 거 우리 베이징 카오야. 이번에는 베이징 카오야가 나왔어요. 항상 우리는 우진 5끈을 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름에는 25분, 겨울에는 40분 정도 고기를 구워줘야 되고 막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베이징 거야에 대한 특징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지도라고 해서 우리 네이버 지도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지도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휴대폰만 딱 켜가지고 장소를 딱 입력하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정확한 방향을 알려줍니다. 라고 해서 소지디두 이런 것도 언급됐고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이 문제? 2020
저도 쌤은 사실 몰랐어요. 빠링 얼링이 뭐냐? 그래서 몰랐는데 딱 읽으니까 해석이 돼. 8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치아가 20개를 유지해야 된대요. 아, 저도 문제 보면서 아, 그런 거구나. 치아가 이렇게 중요했구나. 오래 장수하기 위해서는 치아가 건강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빠링 얼링의 얼링은 무엇입니까? 치아의 수. 아, 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80세까지 장수하기 위해서는 치아를 잘 보호해야 된다. 이런 주제의 문제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워서 한 수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주제의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제발 독해는 그냥 앉아서 해석 영역이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풀어내셔야 됩니다. 독해 제1부분은 빈칸 채워넣는 문제인데 주어진 제시어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해석이 아니라 품사로 치고 들어가야 되며 A, B, C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해제 이 부분도 해석이 아니라 수어를 빨리빨리 잡고 문맥의 흐름을 잡아주셔야 되고 독해제 3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독이 아니라 보기를 먼저 보고 보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찾아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독해는 철저하게 시간 배분이 너무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쌤 저는 180점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180점만 있으면 회사에서 180점 갖고 오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저 오시거든요. 그러면 듣기는 2부분, 3부분만 공략해. 제가 제일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고득점이 아니라 230점이 아니라 180점이면 듣기 2부분, 3부분 공략해. 그리고 독해는 일정한 어휘는 외워야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독해는 1부분과 3부분을 공략해.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분 5개만 맞아도 돼요. 10개 중에. 그런데 다른 그 에너지를 제일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1부분과 3부분에 할애를 하자. 내가 높은 점수도 아니고 180점만 있어야 되는 학우님들은 쉬운 부분을 공략하세요. 듣기는 2부분, 3부분. 독해는 1부분, 3부분. 요렇게만 공략해보자. 그럼 단기간에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요령은 피워주시면 안 되고요. 일정한 제가 좀 강조해드리는 어휘와 표현과 이런 것들은 좀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는 제발 철저하게 시간 배분하시면서 문제 보고 요구하는 정답을 뭘 잡으면서 수어를 잡아보면서 빨리빨리 문제 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당부할게요. 독해 눈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면 끊어 읽는 연습을 안 하세요. 그래서 독해 지문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읽는 연습하세요. 눈으로 보면서 끊어 읽는 연습.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독해 해드렸던 거 있잖아요. 듣기 제1부분처럼. 그래서 듣기처럼 독해도 끊어 읽는 연습. 그리고 큰 소리를 읽는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독해의 지문이 듣기로 만들어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듣기의 지문이 독해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듣기와 독해는 같이 가야 될 연습. 무조건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많이 한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독해였어요. 자, 쓰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의 특징은 형용사 수로문 나오지 않고 특수문형 나오지 않고 그냥 유일하게 동사 수로문하고 6대 문장 성분에 관련된 문제가 무려 10문항 나왔습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쓰기 제2부분에는 번호, 하오마 주의하세요. 자, 토의는 몇 월 달에 나왔냐면 선생님 3월 시험에 나왔었어요. 3월 총평 확인하시면 쌤 투이 넣어드리고요. 혹시 여러분 선생님의 10일 완성 쓰기 강의 보십니까? 아니면 현강에서는 선생님 부교재 2권에 보면 이름절 동사 정리해드리는 거 보십니까? 거기에 투이도 나왔고 투어도 나왔습니다. 적중. 그리고 최근에 선생님이 유창하다가 너무 독해 제1부분에 많이 나오니 이거 꼭 외워놓자라고 강조해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적어도 4개는 딱 맞춰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해 호의는요. 많은 분들이 유해는 약속하다예요. 그래서 유해 호의는 호의니까 모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해 호의는 데이트 혹은 데이트하다. 남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가를 식사를 하고 있으면서 유해 호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쌤이 유해 호의라는 단어를 평소에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예문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순별 문제 보실게요. 기본적인 문제 6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별표. 자, 별표.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 하반기에 나올 것 같아요. 자, 왜 나올 것 같냐? 쓰기 제2부분에 나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하이라이더지. 라이더지.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저 현재에서 정말 많이 썼거든요. 지금 출발해도 시간적 여유가 됩니까?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 딱 어순별 나왔는데 회화에서 많이 쓰는 부분들을 지금 요구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일부분에 나오면 무조건 쓰기 제2부분에 나올 거야.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출발하다 동사지만 이미 라이더지가 수러기 때문에 내일 출발하면 이 출발라는 표현이 주어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마 들어갔고 내일 출발하는 것이 明天出发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있습니까? 还来得及吗?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러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한 여자가 지금 시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더지라는 제시어가 실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쓰기 제2부분에 연습을 할 때는 지금 출발해도 시간적 여유가 됩니까? 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现在出发还来得及吗? 지금 출발해도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있을까요? 现在出发还来得及吗? 이런 식으로 쓰기 제2부분에 나오니까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기사님한테 급한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탑니다. 师傅,现在出发还来得及吗? 지금 출발해도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있을까요?师傅 기사님께서 지금 출발해도 시간적 여유 될 수 있어요. 现在出发还来得及. 그래서 마가 없으면 이렇게 평서문으로도 문장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라이더지라는 제시어가 나왔을 때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시면 되겠죠. 지금 출발해도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있습니다. 现在出发还来得及. 꼭 외우세요.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있다. 라이더지. 만약에 쓰기 제2부분에 안 나오면 독해 제1부분에라도 나올 거예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응은 뭐죠? 동사. 넝은 조동사. 여러분들 이렇게 이응은 동사. 넝은 조동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제시어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바오정. 여러분 바오정 딱 나오는 순간 출제자의 의도 뭐예요?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그래서 이미 주수를 이렇게 딱 잡고 그 뒤에가 전부 다 어떤 역할을 한다?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넝이 동사지만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목적어 안에 동사가 목적어로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이딩과 넝이 있어요. 그러면 부사의 어순을 묻는 문제죠. 부죠. 그래서 반드시 할 수 있다. 그러면 포인트 잡을게요. 주어와 수어. 그 이하는 뭡니까? 목적어. 목적어 안에 뭐가 있어요? 부사어, 수로로 들어가 있고 바오정 뒤에 누가 붙어져 있어요? 시아츠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는 보장합니다. 무엇을요? 다음번에는 반드시 승리하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보장합니다. 이런 긴 목적어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이번에 5문항이 나왔어요. 동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입니다. 他保证下次一定能赢.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정답 많이 읽는 연습하세요. 他保证下次一定能赢. 그는 다음번에는 반드시 꼭 이길 수 있는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保证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 나왔으니까 그 뒤에 명사 연결. 자, 역시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실게요. 차이 역시 뭐뭐 하는 것을 추측하다, 알아맞추다. 그래서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예요. 주술 잡고 그 이하가 전부 다 뭐다? 목적어예요. 그리고 나서 목적어 안에 또 누가 나옵니까? 술목구조. 여러분 이 주어 하오멍은 선생님이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총평에서 설명을 좀 해드린 바 있는데요. 좋은 꿈을 꾸다, 주어 하오멍 이거 나온다 그랬어요. 보세요. 나오죠.
좋은 꿈을 꿨다. 做了好梦. 무슨 좋은 꿈을 꿨다. 做了什么好梦. 그러면 목적어 안에 술목 구조가 들어갔고 목적어 안에 명사가 누굽니까? 멍이 나왔으니까 누구의 수식을 받아야 될까요? 이거의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정답 얘기해 보세요. 내가 오늘 무슨 좋은 꿈을 꿨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선생님도 좋은 꿈 꾸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족들한테 꿈사. 내가 오늘 얼마나 좋은 꿈 꿨는데 꿈사. 막 이렇게 농담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你猜我今天做了一个什么好梦你猜我今天做了一个什么好梦 요런 구조를 먼저 알고 하셔야 돼요. 해석에 그치면 안 돼요. 아, 이거 주술이고 그 이하가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요렇게 긴 게 나왔구나. 요런 식으로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답 한번 더 읽어볼까요? 你猜我今天做了一个什么好梦 내가 오늘 무슨 좋은 꿈 꿨는지 너 한번 알아맞혀봐. 이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또 나왔습니다. 알아맞추다, 차이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几个汉字더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 명사. 그리고 부도이는 맞지 않다. 오케이. 타, 화이. 자, 여러분 이것도 이미 주어, 수로 나왔으니까 문제 딱 접근할 때 화이는 뭐뭐 하는 것을 의심하다. 역시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고 목적어 안에 맞지 않다가 수로로 쓰였고 뭐가 맞지 않습니까? 순서가 맞지 않다.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셨습니까?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수로가 화이고 그 다음에 화이 이하의 목적어의 주술의 형태 하나는 술목 나왔고 이렇게 주술도 나올 수 있고 이런 포인트를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적어 안에 주어가 관용어의 수식을 딱 받아서 그녀는 의심합니다. 무엇을 의심하는데요? 几个汉字的顺序 몇 개의 한자의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의심하는 내용 들어가겠죠. 他怀疑几个汉字的顺序不对他怀疑几个汉字的顺序不对까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어휘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실게요. 자, 没听 듣지 않았어요. 老师더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해서 술목 구조 딱 잡을 수 있겠네요. 弟弟 그런데 여러분 남동생이 没听 듣지 않았다가 수로입니까? 아니죠. 아까 기억나세요? 他说话人后悔把裙子扔了 后悔 역시도 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 그리고 동사가 술목 구조로 이루어졌네. 이런 포인트 잡으셔야 되겠죠? 그럼 정답 얘기해 보세요. 남동생이 후회를 합니다. 그 이하가 목적어, 목적어가 술목 구조로 이루어져서 没听 듣지 않은 걸 누구의 무엇을요? 명사 누구밖에 없습니까? 의견밖에 없겠죠. 남동생이 선생님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弟弟后悔没听老师的意见弟弟后悔没听老师的意见 까지 와우,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볼게요. 또가 나왔어요. 여러분 5월 총평을 확인해 보시면 이런 문형이 나오는데 이 또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는 모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5개 혹은 4개의 제시어를 얼른 확인해 보세요. 이 또의 문형은 이 어휘와 호응이 됩니다. 5월 총평에 출제가 된 바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리에는요. 명사조차도 그래서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되겠다? 어떤 대상 강조하는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명사조차도 이렇게요.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는 누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 점검해 주시면 되겠고 자, 진정한 수로 잡으셔야 되겠죠. 긴장, 긴장을 했습니다. 긴장다 언제까지 긴장했습니까? 여러분 긴장하다가 수로고 따오가 결과보. 그런데 아까 兴奋的 이 정도모의 형태도 복잡한 거 나오는 거 보셨죠? 이 문제도 긴장到 이하 결과보가 복잡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내가 긴장, 어디까지 긴장을 했어요? 我紧张到
긴장했어요. 어디까지 긴장했는데요? 이거츠. 그래서 이츠 명사를 강조하죠. 심지어는 하나의 글자조차도 뭐하는 생각나지 않을 만큼 않을 때까지 긴장을 했습니다. 요런 식의. 그래서 주어 들어갔고요. 수로 들어가고 그 이하가 결과보인데 결과보의 형태가 뭐뭐조차도 수로 할 때까지 진정 긴장을 했다. 요런 형태의 문제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답 읽어보실게요. 我紧张到连一个字都想不出来.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 나오면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생각했을 때 이번 달 8월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글자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어떻게 했어요? 긴장을 했다는 거죠. 我紧张到连一个字都想不起来. 문형에 따라서 세 마디로 끊기고 있죠. 我紧张到连一个字都想不起来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조차도 요런 거 나오고요. 심지어는 어디에 나올까요? 요런 제시어 빈칸 채우는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쓰기 제 1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뭐 벗고 있는 거는 적중을 신발을 벗고 있는 거 적중했고요. 그래서 쌤이 몇 개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휴대폰이 있고 하오마가 나왔어요. 여러분 하오마가 나왔을 때 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떠오른 거는 중국 친구한테 아니면 중국 뭐 어떤 처음 보는 분한테 실례하지만 휴대폰 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걸 장문에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칭리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告诉我 무엇을요? 당신의 휴대폰 번호를. 기초회화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알려달라. 告诉 요것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请告诉我你的手机号码. 이게 딱 바로 생각났던 예문입니다. 자, 근데 이 두 개의 예문은요. 쓰기 제1부분에 출제된 바 있는 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쓰기 제1부분에 출제된 바 있으니 이런 문장들을 기억해놨다가 쓰기 제2부분에 활용해도 굉장히 괜찮죠. 들어갑니다. 중국의 휴대폰 번호는요. 中国的手机号码 있습니다. 요 모두 몇 자리입니까? 11자리 수입니다. 우리 한국 휴대폰 번호도 11자리인데 시험이 중국 시험이니까 중국어 시험이니까 中国를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中国的手机号码有 11자리 숫자를 어떻게 할까요? 표현할까요? 11位数字. 여러분 이런 표현 꼭 기억하세요. 비밀번호는요. 8자리 이상의 숫자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거 나옵니다. 8位数字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많이 쓰는 표현들, 같이 쓰는 표현들을 외워놨다가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최근에 쓰기 제1부분에 나왔던 예문인데 이렇게 소지, 하오마, 소지는 너무 쉬우니까 하오마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中国的手机号码有11位数字.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또 어순별 문제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틀리더라고요. 집주인의 전화번호가 얼마입니까? 우리는 몇 번입니까? 라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우리 자동발사 1탄 수준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의 휴대폰 번호가 房东的手机号码是多少? 여러분, 房东的手机号码是多少? 이런 것들을 어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휴대폰 번호는 얼마이냐? 라고 했을 때 你的手机号码是多少?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쓰기 제2부분은 어떤 문장을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선생님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기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자연스러운 문장.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자연스러운 문장. 우리가 한국어의 문장을 중국어로 바꾸는 과정에 정말 부자연스러운 표현들을 되게 만들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자연스러운 문장. 그래서 저는 쓰기 이 부분이 회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문장들 많이 암기하고 외우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린 정답이 아니더라도 이런 그림에 나오는 이런 예문들이 연상이 될 수 있을 만큼만 실력을 갖춰주시면 오케이라.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작문을 한 문장이 중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그런 자연스러운 문장인지를 꼭 점검해 주셔야 돼요. 번호였습니다. 하오마였고요. 자, 그 다음에 유해호이 아까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해호이는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내가 내일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간다. 이거 괜찮죠? 我明天要和女朋友. 그래서 누구랑 데이트하는지 항상 和나 건이 나와야 된다는 거. 나 내일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간다. 我明天要和女朋友去约会. 이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요. 나 오늘 데이트 있다? 이렇게 동사로도 쓸 수 있지만 데이트가 있다 명사로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今天晚上有个约会 이런 거 정말 많이 써요. 나 오늘 약속 있어. 데이트 있어. 今天晚上我有个여기에서 뭐 생략됐어요? 이 생략됐겠죠. 요런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외워놨다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해호이 듣기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꼭 이제 요런 문장들 외워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今天晚上我有个约会 였습니다. 이거는 이 유해호이는요. 우리 1200개 1, 4급 단어장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린 바 있는 어휘입니다. 데이트를 하다 유해호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는 우리 3월 적중했습니다. 3월에는 카트를 밀고 있는 그림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밀다. 와우. 지금까지 토이는 2021년 3월 전까지는 다 한 번 나왔었어요. 쓰기 제2부분에는 한 번 나왔고 독해 제1부분에 한 번 나왔지만 지금 2021년에 상반기 나왔고 지금 딱 2번 나오고 1년에 2번 나온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될 사급 필수 이름절 동사이라는 것을 딱 우리는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밀고 있는 중이다. 너무 쉽죠. 저 카트는 너무 어려웠어요. 3월 달은 너무 어려웠는데 원래 차를 밀고 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정자의 토이 차에 대한 양사만 딱 바꿔서 활용해 주실 수 있었으면 됐습니다. 타정자의 토이 이량车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호이 단钢琴피아노를 칠 줄 안다 해서 독학을 했다 그랬잖아요. 피아노 치는 거 어떻게 독학을 하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흥미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 아, 오늘 꽂힌 항상 듣기를 들으면 하나씩 꽂히는 구문이 표현이 있습니다. 흥미가 제일 좋은 선생님이야. 兴趣是最好的老师. 兴趣是最好的老师. 여러분 저는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재밌게 배우면요. 4급도 단기간에 합격하실 수 있어요. 중국어 공부가 흥미가 되기는 힘들지만 흥미가 되기까지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해커스 중국어 들어오시면 많은 강의와 선생님이 매달 총평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兴趣是最好的老师 이 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흥미는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괜찮죠 표현? 兴趣是最好的老师 이 말 명심하시고 중국어 공부하시는데 자격증 공부만 하기보다는 우리 자동발사 1, 2탄도 무료 강의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강의들을 보면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좀 잘 깔아주시면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 4급을 올라오시면 훨씬 재밌게 효과적으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기초가 약한 학우님들 4급 바로 올라오면 되게 많이 힘드세요. 그냥 중국어가 징글징글해 이런 표현을 하세요. 합격은 해야 되겠고 한자는 외우기 싫고 뭘 먼저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단기간에 가는 방법이 성조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고 중국어를 표현해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1, 2탄만 재미있게 공부하고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4급 올라왔을 때 커리큘럼 되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쓰기, 독해, 듣기로 공부하시고요. 저는 선생님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쓰기 강의 들으면서 1200개 단어장 같이 공부하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표현과 어휘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10일 완성 쓰기 강의 있는데 인터넷 강의 듣는 학우님들은 꼭 이거 들어주셔야 되고 선생님 현강 듣는 분들은 워낙 선생님 불교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 커버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현강이 안 되시는 분들은 10일 완성 HSK 쓰기 실적 문제는 그냥 무조건 암기한다. 그 대신 암기할 때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암기하기. 무턱대고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적절한 올바른 그림들에 대해서 작문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적이십니까? 7월 문제는 너무 어려웠는데 8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왜 갑자기 7월 이렇게 어려워졌지? 라고 해서 8월 이번 달 시험 보는데 진짜 긴장하고 갔어요. 9월, 10월, 11월까지도 쌤이 이번 상반기와 내년 상반기는 진짜 초집중해서 시험을 보고 분석해 드릴 거예요. 변동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의 총평 강의를 잘 듣고 복습을 꾸준히 하시다면 뭐 내년에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오셈 총평을 믿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다음 달 9월 10일 우리 총평 강의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깜짝 놀랐네요. 해커스 어학원에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깜짝 놀랐어요. 점점점 이제는 해커스 어학원의 고사장인 걸 많은 분들이 좀 알아가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자, HSK 시험센터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오셈 만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매달 보거든요. 그래서 HSK 시험센터가 루트고요. 거기에 해커스 어학원 고사장으로 선정하시면 좀 쾌적한 환경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강의실도 크고 그다음에 뭐 음향도 괜찮고 공간도 굉장히 조용하고 그래서 시험을 보시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에서 상담을 받거나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HSK 시험센터로 들어가셔서 해커스 어학원에서 응시하시고 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면 쌤하고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8월 시험은 좀 긍정적이었죠, 여러분? 그리고 계속 반복적인 문제가 나오고 또 쌤이 이렇게 자세하게 총평을 해주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해커스에서 4급도 그리고 4급 따면 이제 5급도 5급 따면 6급까지 높은 급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해커스에서 중국어 부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평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